주택가격 2024년 전후 저점 L자형 진행될 것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주택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이 높고 2023년 3에서 4%또 하락할 것. 건설경기 2023년 침체 국면을 맞이할 것. 그러나 24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상승, 상환부담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침체 국면에 진입했으며 23년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 경기는 내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금융 환경이 개선되는 24년 시점에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금융 환경이 개선되는 2024년 시점에 그죠? 예. 금리가 이제 얼마 전에 0.25%가 오르고요. 한은에서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도 0.25 정도, 한 번 정도 올리게 되지 않겠나. 예, 요렇게 조금 좀 안심하시라고 요런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로 그 고금리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내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금융 환경이 개선되는 24년 시점에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 많은 전문가들 또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고금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금융 환경이 24년도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팔아도 그때 팔아야겠지. 그쵸? 아니 고금리에 지금 팔아봤자 내가 인기도 없는데 지금 팔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9일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3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예, 발제자로 나선 연구위원은 올해 1, 10월 누계 주택 가격은 과거 10년 내 1, 10월 누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 기준 세종시는 마이너스 13%, 12.95면 13이죠. 대구 8.5, 예, 인천 6.8 등 주요 광역시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예, 권 연구위원은 22년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규정했다. 예, 높은 주택가격은 구매 의사를 위축시켰고 맞는 말이죠. 예, 금리 상승과 상환부담으로 기존 주택 수요의 구매력이 급감한 데다 맞는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유 심리가 위축된 것이 수요 위축, 거래 절벽, 가격 급락을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예, 일리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실제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전세 가격이 4에서 5% 이상 하락한 데다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도 수도권 기준 20% 이상 하락하는 전형적인 주택시장 침체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네, 또 권 연구위원은 23년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경착륙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 신규 공급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좀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죠? 자, 또 주택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은 3, 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주택 가격은 24년 전후로 저점을 띄며 가격 변동 역시 상당 기간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놔봤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이런저런 이제 또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주택에 대한 얘기야. 주택에 대한 얘기야.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 기사 한번 보실래요? 다른 기사도 보실래요? 음, 등록 임대, 예, 보이세요? 등록 임대 사업자 혜택을 연내에 부활하겠다고 어저께 기사에 떴습니다. 부동산 규제 또 푼다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풀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볼래요? 천안시 부동산 조정 해제되자 미분양 500건. 이 미분양이 뭐야? 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택. 예.
경기 침체, 내년 살림살이 팍팍, 국세 400조 거둘 수 있나? 예, 이게 뭐 얘기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얘기 아니야. 다 뭐 얘기하는 거야? 주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택 얘기하는 거야. 중국 부동산 업계 지원 방안 추가 발표. 중국도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원한다고 지금 추가 발표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한 번 올려놓은 거를 너무 하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온 국민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이 공산당에서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무슨 얘기야? 주택에 대한 얘기야. 주택에 대한 얘기야. 그죠? 하는 2.5조 유동성 지원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완화. 이거 다 무슨 얘기야? 주택에 대한 얘기야. 주택에 재건축. 이게 무슨 재건축이야? 상가를 재건축해 주택에 대한 얘기 아니야. 주택에 대한 얘기. 그죠? 부동산 시장 위축됐는데 건설사들 앞다퉈 분양. 건설사들 뭘 분양해? 아파트 분양하는 거야. 다 주택에 대한 얘기 아니야. 부산 부동산 경기 침체됐나? 예, 부동산 경기 다 뭐 얘기하는 거야 또? 부동산 709만 가구 분양. 이거 뭐예요? 아파트 아니야, 아파트. 내년 수도권 집값 죄다. 여러분 봐봐요. 건설정책연구원 집값 24년 L자형 침체. 이 모든 기사가 다 뭘 얘기하고 있어? 주택을 얘기하고 있다. 주택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아파트, 예, 이런 투자만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이런 모든 내용이 안 좋은 걸 얘기하고 하락을 얘기하고 침체를 얘기하고 물론 압니다.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얘기지 모든 부동산이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떠한 상황, 이거 금리가 10%가 되더라도, 예,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씩 20억씩 빠진다고 쳐, 그래요. 예, 25억짜리가 막 20억이 빠졌어. 예, 그런 상황이어도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예. 정답을 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빨리 말해야지. 그죠? 우리 회원님들 아시겠지만 그죠? 예, 뭘까요? 모텔입니다. 모텔. 여러분 금리가 10%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실 분들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 어른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죠? 예. 이게 부동산 아파트가 20억이 빠졌다고 예. 그 가실 분들이 거기 안 가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모텔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게 한번 이거를 아예 모텔 운영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이 맛을 보신 분들은 2개, 3개, 5개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이 모텔의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예, 보통 모든 모텔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모텔 호텔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조금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대실이 2바퀴가 돌아요. 대실만. 숙박은 당연히 기본으로 도는 거죠. 이게 주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일도 그래요. 평일도. 여러분 혹시 그 여주에 이제 첼시 아울렛이라고 아시죠? 예, 첼시 아울렛이라고 아시죠? 많이들 가시니까 또 여성분들. 거기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국의 모든 아울렛 중에 사실은 여주 첼시 아울렛이 가장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가 많이 입점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일부러 강남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여주 첼시 아울렛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근처에 가는 동선에서 그러니까 여주 IC에서 빠져가지고 많이 가잖아요. 그 동선에 모텔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네, 다른 데도 좀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인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주변에 토목공사한 곳들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첼시 모텔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항상 이제 이 시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평일이었거든요. 월요일이에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예, 차를 이렇게 무인텔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차를 이렇게 쇼핑을 하기 전에 월요일 날 오전이었죠. 11시쯤이었나? 12시인가? 하면 그때쯤에 예, 들어가 봤어요. 예, 들어갔더니 어때요? 방이 20 몇 개가 있어. 20 몇 개가 있는데 문이 이렇게 샷이라 그래야 되나? 샷다라 그래. 뭐 이거 있잖아요. 자동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이렇게 쇠로 된 건 아니고 이게 천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예, 그게 다 닫혀 있고 두 개가 열려 있는 거야. 두 개가 열려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쇼핑을 하고 그 언제야? 오후에 인제 예, 오후쯤에 한 3-4시 됐을까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와 봤어요. 궁금해서. 예, 시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변에 다 논밭이고 막 창고 있고 이런데 '이거 될까?'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나 거기가 인제 그 주변에 그 유명한 이제 골프 CC도 좀 있고 해 가지고 동선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뭐 주변에 뭐 먹을 식당도 잘 없고 좀 외진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가 봤지 또. 갔더니 어때요? 아까는 여기 두 개가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쪽 두 개가 열려 있어. 나머지 다 닫혀 있고. 예, 벌써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그쵸? 월요일인데도, 월요일인데도. 예? 네? 여러분들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그것도 그 기계가 그 저 인포에 그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뭐라고 돼 있어. 예. 현금을 넣기 좋게끔 이제 주둥아리가 이렇게 앞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현금을 딱 아주 그냥 딱 현금 넣으라고 딱 그 기계가 그냥 친절하게 딱 예, 돼 있어. 예. 그 원래 거기가 인제 왜 그런 데 왜 가요? 어른들이. 예. 사람을 안 만나려고 무인텔을 가는 거잖아. 예. 근데 카드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빨간 버튼이 있어요. 빨간 버튼을 누르래. 왜요? 직원이 와서 결제해 주겠대. 그죠? 그럼 사람들이 카드 긁었냐? 그죠? 그죠? 야, 예. 그런 요 띡 하는 거를 사실 얼마나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 기계가 이렇게 남아 돌고 이렇게 많은데 예? 거기에는 왜 과연 그런 기계가 그런 거를 왜 굳이 직원이 오게 와서 결제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죠? 현찰만 받겠다는 굳은 의지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모텔 사장님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텔 매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온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현찰 수입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끼리니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동산이 예, 웬만한 모텔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그래도 뭐 8천에서 1억은 매월 수익이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그거 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 5억 떨어졌으니까 모텔도 이거 뭐 한 70억짜리니까 뭐 50억짜리니까 요거 한 10억은 깎아주셔야죠. 여러분이라면 팔겠어요? 절대 안 팔겠죠. 예. 내가 아는 세상이 부동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투자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고 매일 우리가 접한 것은 집이다 보니까 사실 집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번에 집이 어때요? 부동산 열기가 어때? 문정부 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 쏠려 있어? 예,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막 문정부 때 막 이렇게 막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경매 공매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모든 거는 주택에 대한 이슈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주택 말고도 언제나 돈이 되고 언제나 괜찮은 재미가 있는 이 놀이터 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창고 공장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창고 공장 돌리고 있는데 15억 아파트 5억 떨어졌으니까 15억짜리 창고 10억에 파시면 제가 살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거래도 안 되는데 10억에 사가 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그걸 왜 팔아 그거를. 10원도 안 떨어졌어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기사? 경기 침체에도 창업 늘었다잖아. 지금 창업이 늘었다잖아. 예. 금리가 높아진다고 공장 안 돌릴 거야? 공장 돌리죠. 창고 돌아가야죠. 예? 경기 침체에도 창업이 늘잖아. 1월, 9월 실질 창업 전년 실질 창업을 얘기했어요. 진짜로. 예,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1.9%가 상승했다잖아요.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실질 창업 15,482개가 증가했다잖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개가 아니라 만이에요, 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도소매업 창업 8.2%도 높아졌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른다고 3억을 밥을 안 먹나요? 우리가 새끼?
조금 이제 반찬의 질이 낮아지고 뭐 어떤 좀 요런 노력들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이자를 많이 낸다고 예, 커피를 안 먹나요? 응?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조금 줄이긴 줄였겠지. 줄이긴 줄였겠지. 그죠? 여러분, 이 모든 부동산의 이 침체 분위기는 아파트, 주택에 대한 이슈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 내년에도 아파트의 경기는 좀 안 좋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요, 이 안에서도, 이 아파트 안에서도 거래될 거는 또 인기가 굉장히 많고 거래도 잘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광교 쪽에 이제 부동산 시세조사를 갔다 왔는데, 광교 하면 어디가 제일 인기가 좋죠? 중흥 S클래스, 그죠? 갤러리 백화점 밑에 있으면서 밑에 이제 뭐 에비뉴랑 뭐 이것저것 좀 이용할 수 있는 호수까지 바로 앞에 있고, 예. 그리고 좀 약간 거기는 대형 평수도 있고, 저 초등학교가 아파트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좀 약간 그런 여건이 조금 마련이 돼 있지 않으면서 약간 또 작은 평수밖에 없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렇게 입지가 이번에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파트도 지금 이제 많이 비쌌던 게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거래가 안 됐었는데 금매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아니, 금매에 대한 거래조차도 없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금매는 거래가 되고 있더라니까요. 중개사님들이 거기 현지에 계신 중개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또 부자들만 돈 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두고 있다라는 거지. 사두고 있다라는 거죠. 비규제가 이렇게 풀렸을 때 다시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이제 금리가 이제 안정 궤도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구매 심리도 높아질 거고 왜? 옛날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또 한두 명이 10명 되고 100명 되고 이러면서 뭐야 거래가 되네. 그리고 주인들도 살짝 걷어들이기 시작한다고. 그때가 되면 이제 어때요? 사고 싶어도 이제 가격이 자꾸 이제 정점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도 싱숭생숭해진다고. 이건 제가 일반 거래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 물건은 어떤데? 그 일반 거래를 만약에 18억에 살 수 있다면 경매 물건은 지금 뭐 16억, 15억에도 낙찰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야, 이게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기본적으로. 예. 아파트 이제 주택만 얘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택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관련 없는 시장들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은 주택대로 규제 완화와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또 인기 있는 지역은 거래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아까처럼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도 있죠. 예. 아까 대표적으로 또 세기 지역 나왔잖아요. 안 되는 지역 있지. 근데 되는 데는 또 된다니까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결국엔 시장이 좋아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들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 옥석을 가려서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따로 사기보다는 기왕이면 그 동네에서 좀 짱을 사면 좋겠죠. 예. 좀 짱을 사면 좋겠죠. 예. 여러분, 어, 지금 저희도 뭐 땅도 갖고 있죠. 뭐 창고 공장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이것저것 뭐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의 우위 시장이잖아요. 예, 금리도 부담되고 또 연말이라 대출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죠. 시장이 좋을 때 팔아야지. 사는 사람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예, 그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팔아야죠. 지금 뭐, 이게 억지로, 물론, 되게 상황이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걸로 아는데, 예,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은 조금 버티면서 이렇게 수익형으로, 지금은 수익형으로 경매, 공매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내가 커버해야 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형 모델이 되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경매 투자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까지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모텔 얘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세요? 예. 모텔은 경기를 전혀 타지 않습니다. 예. 전혀 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예.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네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세이네님, 안녕하세요. 좋은 예감 본다님, 네, 경매사냥꾼님, 오늘 무조건 이기는 투자로 가자 하셨네요. 네, 두 분이 인사를 나누셨나봐요. 좋습니다. 네. 나는 된다님, 경매 검색할 때도 주택만 체크했는데 한 곳만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겠어요. 그럼요. 예, 경매사님 급 와닿고 있습니다. 좋은 예감 본다님, 좋아요 꼭 눌러주는 센스 있는 매너. 좋습니다. 우리끼리님, 확실한 수익형 부동산 모텔이네요. 예, 그럼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되면, 음, 나중에 이렇게 그런 거 하나 꼭 이렇게 좀 정리할 거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이제 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이게 어때요? 예,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뭉텅뭉텅 뭡니다. 뭉텅뭉텅 돈을 뭉텅뭉텅 벌어요. 뭉텅뭉텅. 안 팔려도 돼. 그걸 팔아도 몇십억 벌고요. 안 팔아도 뭐 월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예, 월 수익이 이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수익형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본 사람은 진짜 이게 진리예요. 한번 해본 사람은 두 개, 세 개 하려 그러지 절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또 남의 일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때? 아이고, 그런 거는 뭐 뭐 몇십억 있어야지 하는 투자 아니야. 아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눈빛 보여, 지금. 예, 눈빛, 이제 느껴, 지금. 감정 느끼고 있어. 그게 아니라, 땅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지으면 되죠. 대출이 잘 나오잖아. 지금, 땅 낙찰 받으면 얼마 대출돼요? 80% 대출되잖아. 예. 그런 거 이게 지면은 또 얼마 대출돼? 80% 대출되잖아. 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돈이 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공사하고 짓는 동안만 좀 잘 버티면은 어때요? 이게 무슨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뭐 2년 반씩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냥 버티고 있다가 이제 뭐예요? 수익형으로 돌리면 이제 바로바로 그냥 그날부터 그냥 월세가 돌아오는데 또 신장 개업 해봐. 또 얼마나 많은 또 이렇게 어? 이렇게 분들이 오시겠어. 그죠? 예? 예? 이게 또 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또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되고 또 다 허가 나오는 건 아니야. 예? 상업지역도 하고 계획관리 지역만 딱 허가 나오니까 그런 것만 또 골라서 사도 또 이상한 땅 사고 뭐 모텔 지을래요.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 예? 눈빛 어떻게 하셨지? 그치?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텔 시세조사 가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가 오늘 모텔 얘기 또 모텔만 우르르 가고 또 이제 다가구 얘기하면 또 다가구만 또 우르르 그래 다가구야. 그렇지 결심했어. 빠밤 빠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밤 빠밤 옛날에 그거 알죠? 예? 누구야 그 이미재가 나와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당신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죠? 이것도 아니고 말이야. 예? 오늘은 또 토지 얘기. 그래 토지였어. 내가 또 뭐 하는 겨. 아이고 저번에 이 멘토가 아파트는 50년 동안 300배 오르고 토지는 5,000배 올랐다고 아니 3,000배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깜빡하고 주택을 내가 또 검색하고 있었네. 그러지 말고 그죠? 그죠? 예, 다 보여 눈빛 그죠? 예, 자 그렇죠. 오늘 모텔 임장 날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우리 생각까지 꿰뚫어 보이나요? 상상됩니다. 결심만 하는 건가요? 옛날 사람. 결심만 한다발. 그렇죠. 너무 유익해요. 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언제 가죠? 예, 그렇죠. 우리 철새인가 봐요. 그렇죠. 제 이야기 하시는 줄. 공감합니다. 어제는 다가고 오늘은 모텔, 내일은 고시원. 그러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요런 자극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야 이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니까요. 예. 이게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예, 잠깐 지금 몇 개 낙찰받아서 좋아질지언정, 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죠? 여러분, 저도요, 제가 2년 반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굿모닝 경매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보는 분이 있고요. 중간에 오셨는데 꾸준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처음부터 쭉 보실 줄 알았는데 중간에 멈춘 분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방송을 준비해 가지고 막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뭐 PD가 있어요? 작가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이 시간에 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돈 안 들이는 너무 쉬운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정보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까지 얻어서 딱 찰밖에 만들어. 아,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새벽 기도 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죠? 새벽 기도 간다 생각하시고, 아침 기도를 이 굿모닝 경배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막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 서로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더 소문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좋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 경기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니죠? 네, 일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아닌데, 여러분들, 뭐, 그 기다리는 맛이, 재미가 솔솔합니다. 예, 월드컵이 더, 한 경기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포르투갈 이기고, 물론 다음 브라질은 어렵지만, 솔직히 좀 이길 가망성이 적긴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도의 투혼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모를 것 같아요. 예. 한 경기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염원이 닿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